이용하시기 전 꼭 보고하세요. 연승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 추천 배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80%의 확률로 현재 6연승 중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문의해주세요. 그럼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안내할 경기는 유로파리그 해외 축구 8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경기 일정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웨스트햄, 프라이부르크가 상당히 전방부터 압박을 세게 거는 편인데 이를 이용해서 웨스트햄의 장기인 딸깍을 잘 사용해서 1차전에서 이득을 챙겼다. 일단 수비진의 스피드가 다소 느리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프라이부르크의 또 다른 옵션인 킥과 세트피스라는 무기를 잘 상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프라이부르크가 압박으로 하위권을 상대로는 주도권을 쥐면서 잘 해내는 편. 하지만 압박에 대응이 되는 상위 전력을 만나면 오히려 이것이 수비에서의 난조로 이어지면서 대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포의 경우도 상위권을 상대로는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웨스트햄 수비진의 특성상 이 경기에서도 세트피스 같은 상황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다. 코멘트: 웨스트햄이 상성에서 앞서는 상황이 될 듯하다. 일단 웨스트햄의 특성이 프라이부르크를 저격하기 딱 좋은 조건이다. 피지컬로 상대의 옵션을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프라이부르크의 압박이 상위 전력을 상대로 효과를 보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웨스트햄이 프라이부르크에게 공격권을 좀 줄 수는 있는데 오히려 역습으로 경기를 맺어짓는 상황을 제법 잘 만드는 유형이다. 올림피아, 일단 원정에서 상위 전력을 상대로 2패를 기록한 것이 치명타가 되었다. 다만 홈에서는 웨스트햄을 이기고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도 2-3으로 석패하는 등 전력이 아주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다. 중원을 쓰면서 전진하는 정교함이 적어도 올림피아코스가 UEL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기는 할 것이다. 후반전에 뒷심이 떨어지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토폴라의 약점도 올림피아코스와 동일하게 후반전에 뒷심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라는 점, 전반을 버티는 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결국 사고는 후반에 일어나는 양상이 짙다. 그렇다면 점유율을 내주고 상대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토폴라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 4-4-2로 상대의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오는 타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양팀이 후반전에 뒷심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오버가 나올 것이 유력할 것. 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공격권을 가질 확률이 높고 홈에서의 화력을 강호들을 상대로도 보여준 올림피아코스가 유리한 면모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아약스, 탈락하기는 했지만 3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마지막 동기부여는 있다. 다행히 감독이 바뀐 이후로는 팀의 에너지 레벨이 달 의익이 살아나면서 적어도 화력은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리그 내에서도 공격적인 스타일 덕분에 실점이라는 누수는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화력은 마르세유와도 3-4 난타전을 벌일 정도로 많이 올라온 모습이 긍정적이다. 아테네의 경우도 브라이튼을 3-2로 잡아내는 이변을 쓴 경기가 있기는 했다. 다만 그 경기에서는 브라이튼이 그동안 쓰지 않았던 포메이션을 썼던 경기라서 아테네가 할만했던 경기, 그 이후로는 4경기에서 2골에 그치는 등 UEL에서의 득점력이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실점 통제는 좀 되는 편이다. 코멘트: 아약스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본다. 일단 아약스의 최근 단기적인 화력이나 기세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브라이튼 경기를 제외하면 아테네의 공격력이 UEL 내에서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고 심지어 브라이튼전은 브라이튼이 재장점을 깎아먹은 경기였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브라이턴 2위로 가면 PO를 치러야 하는 상황, 따라서 무조건 이 경기를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주전들의 뎁스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경기력이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 미토마가 지난 경기 선발에서 제외되었다지만 재계약 이후에는 좋았던 폼이 하락세다. UEL에서 이런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마르세유도 1위를 차지해야 하는 상황, 브라이튼을 상대로 비교도 되는 상황이기는 해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다행히 브라이튼의 수비진은 중원부터 수비적인 난조를 드러내는 편이고 최근 오바메양이 4경기 7골 2도움으로 폼이 절정이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 특히 오바메양은 리그에서 부진한 상황에서도 UEL에서는 골잡이의 역할을 잘 해주는 편. 코멘트: 마르세유가 이겨도 아주 이상한 매치는 아니다. 일단 두 팀이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승리를 거둬야 할 이유는 그런데 에이스 미토마와 오바메양의 폼 비교와 전반적인 브라이튼의 뎁스, 체력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브라이튼이 홈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 오버로 가는 것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 베티스, 리그에서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는 편, 특히 강격 유지를 바탕으로 실점을 압도적으로 줄이는 것이 호조에 도움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레인저스의 기동력을 막아낼 만한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 물론 귀도 카르발류의 이탈이 중원에서는 누수가 될 수 있어도 지난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1실점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레인저스, 기동력과 빠른 트랜지션을 주무기로 하는 편,
다만 베티스의 장점을 생각하면 카운터를 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 그나마 베티스가 지공 성향으로 전개가 좀 느린 편이라서 레인저스가 수비 상황에서 아주 난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 동적인 팀에게는 약하지만 선수비 후역습 성향이 아닌 팀은 전반적으로 잘 상대를 해왔다. 코멘트: 언더를 1순위로 삼는 것이 좋겠다. 베티스의 홈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간격 유지와 실점 억제력을 참고해야 할 듯. 물론 레인저스가 보여주는 트랜지션의 속력을 생각한다면 베티스가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지공 성향으로는 레인저스를 아주 잘 공략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다. 아리스리: 일단 아리스가 주도권을 쥐는 팀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 하지만 본인들이 주도권을 잃은 상황에서도 득점력을 투사하지 못하는 편은 아니라서 난전으로 가는 식으로 승점을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스파르타 프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확률은 낮아 보이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 스파르타 프라의 고민은 홈 원정에서의 스플릿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 주도권을 쥐고 몰아치는 성향이기는 한데 원정에서는 화력이 생각만큼 올라온 모습은 아니다. 게다가 리그에서도 원정에서는 홈보다 실점률 통제가 잘은 안 되는 양상. 이 경기를 이겨야 토너먼트 진출을 노릴 수 있는데 과정이 꽤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코멘트: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오버를 1순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일단 스파르타 프라하가 주도권을 쥐고 몰아붙이는 운영을 잘 하기는 하는데 원정에서는 화력이 생각만큼은 아니고 오히려 수비가 실점 통제에 좀 약점을 드러내는 편. 아리스가 자신들이 점유율을 가지지 않더라도 화력이 급감하는 유형은 난이다. 스포르팅 주말 일정이 포르투라서 스포르팅이 주전으로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홈에서는 리그 전승일 정도로 홈에서의 안정감이 확실한 편이라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듯. 특히 1차전에서 상대의 오픈 플레이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점유율을 원정에서도 크게 가져가면서 그라치의 박스 타격을 거의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방적인 흐름을 만드는 모습. 그라치 이겨야 그나마 UCL이라도 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1차전에서 박스 안에서 만든 슈팅은 고작 3개였고 그나마 오픈 플레이에서 만든 것은 하나였다. 보빙이 그 와중에 한 골을 넣으면서 결정력을 보인 것은 다행이지만 자신들의 홈에서도 장점인 중앙에서의 장악력에서 밀려버리는 등 체급이라는 면에서 한계를 확실하게 느낀 경기라고 할 수 있다. 코멘트: 스포르팅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일단 홈에서는 리그에서도 전승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 물론 로테이션 멤버들의 구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1차전에서 원정에서도 슈투름 그라치의 오픈 플레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특유의 면모가 돋보이기도 했다. 라코프 잘못하면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탈탈 털릴 가능성이 있다. 복귀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중원 라인이 100%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300을 가동하는 중앙 집중형 포메이션 때문에 아탈란타의 윙백들에게 꽤 자유도가 있는 상황이라면 아탈란타의 안정적인 중원과 날개를 단 윙백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이중고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아탈란타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교체로 나온 무리엘과 미란 축구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중앙 자원들의 뎁스와 활약상이 상당히 좋았다. 앞서 언급한 윙백들의 활약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실제로 1차전에서는 루게리와 자파코스타로 이뤄진 윙백들이 모두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아탈란타의 2-0 승리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코멘트: 아탈란타가 중원과 측면에서 모두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 라코프의 중앙 라인이 아직 안정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해서 중앙 집중형 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탈란타의 윙백들의 전진성을 1차전에서 라코프가 제대로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다. 아탈란타의 우세가 유력할 것이다. 자, 그런 분석으로 결과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추천 배팅입니다. 웨스트햄 대 프라이브푸크 승패 웨스트햄 승, 올림피아코스 대 토플라 승패 올림피아코스 승, 아약스 대 아테네 승패 아약스 승, 브라이터 대 마르세유 승패 마르세유 승, 레알 베티스 대 레인저스 승패 레알 베티스 승, 아리스 대 프라하 승패 무승부, 스포르팅 대 슈투름 그라치 승패 스포르팅 승, 라쿠프 대 아탈란타 승패 아탈란타 승을 추천해봅니다. 더 많은 픽을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펩스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거나 하루하루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 배당만 보고 운으로 하시는 분이나 자주 틀리시는 분 편하게 연락주세요. 책임지겠습니다. 분석글들은 다 비슷합니다. 정확한 분석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꾸준한 수익과 적중률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픽 공유 문의는 화면 우측 상하단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